해당 부문 기존 매출 비중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매출 관련 내용도 기대해볼 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네요. 남은 한 달도 같이 파이팅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많은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전에 에코프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 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나요? 언급드렸던 K&J, 네오위즈, V원텍 등등 있는데 이거 3개만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실게요. 자, K&J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매수하셔서 17% 수익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네오위즈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셔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15% 수익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도 보고 갈게요. V원텍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드려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19%, 거의 20% 가까이 수익 보셨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거의 단기 20% 수익 다 얻으시고 맘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동안 에코프로만 들고 있었다? 그냥 존버를 외치는 걸 뿐이죠.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고요. 다행히 어제 에코프로 반등이 크게 나와줬으니 망정이지. 더 빠졌으면은 마이너스 40~50%는 기본이었을 거예요. 이제껏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수익 챙기고 다음 타이밍을 노렸어야 했던 게 맞죠. 마냥 희망회로 계속 돌리니 수익 다 까먹고 좋은 거 다 놓치고 속만 상했던 거고요. 그러니 이젠 이런 매매 그만두자. 그 말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대로 된 분석하지도 않은 대가 충분히 치렀으니 이제 제대로 된 투자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다들 집중하시고요. 자, 최근 에코프로와 함께 2차전지 종목들이 아주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건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니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박스 구간이었고요. 그렇기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다시 이탈한다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4월쯤에 저기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사실 의미 없는 이야기다. 반등이 나와도 60만원이라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단 60만원 이상의 흐름이 나올 이슈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장 증설이나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오기에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연락 못 받으셔서 물타기 기회 놓치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어제 귀엽고 큰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좋은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사실 좀 어렵겠죠. 쉽게 풀 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 다른 전략을 짜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면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영상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그렇게나 손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제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40% 종목들 뿐이다
이런 분들은 당장 연락 주셔야죠. 제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해 보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이니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바닥쳤나? 미 훈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업황은 최악이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 오른 6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1,900원 상승한 88,800원에 마감했다. 주요 소부장 업체들도 대부분 강세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우스는 19.42% 급등했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 알파홀딩스는 20.41% 상승 마감했다. SFA 반도체, 네페스, 심텍, 한솔케미칼 등은 8%에서 11%대 올랐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9일 전일 대비 4.26달러 급등한 63.54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실적은 좋지 않았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 매출액이 36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은 1.91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폭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올 1분기 매출 63조 7,454억 원, 영업이익 6,402억 원의 실적을 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감소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그 다음 반도체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 잇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증권 시황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68,400원에 장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66,200원 대비 3.32% 오른 수치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중 최고가인 지난 14일 66,6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챗 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기준 기술주를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올해 24% 상승이라는 반등을 이뤄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2주간 5% 이상의 지수 급상승을 이뤄내 뚜렷한 상승 반전의 양상을 나타냈다.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감이 좀 오실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또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죠. 또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약 1년 만에 7만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인데다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까지 하는 중이고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섹터를 우선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 지금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장비, 표면 실장 공정 및 LED 장비 제조업체로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주요 매출처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ASE 코리아, 그리고 스태츠치팩 코리아, 그리고 암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이 있고 중소회사를 통해 자동화 공합 부품 외에 부품 사업도 진행 중인 전형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프로텍 반도체 후공정 장비 국산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프로텍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 레이저면 빔을 이용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AB 설비의 핵심 기술인 레이저 소스와 컨트롤러를 최근 자체 개발에 주목받고 있다. 프로텍은 차세대 LAB 장비인 프로텍 레이저 리플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PLR은 기존 LAB 장비에 꼭 필요한 전용 광학계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텍이 자체 개발한 대면적 레이저 소스와 컨트롤러를 적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의 기술 특허를 출원 중이며 주요 고객사와 양산평가를 하고 있다. LAB란 레이저빔을 조사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솔더블을 기판 위에 접합하는 장비다. 호머나이저와 제어 기술을 사용해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빔을 면 형태로 펼쳐 원하는 영역에 동일한 양을 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반도체 후공정에선 열풍을 뿜어 기판에 솔더블을 접합하는 메스 리플로 공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메스 리플로는 공정 시간이 5분에서 7분인데 비해 LAB 공정은 영역당 1, 2초면 끝나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기술이란 평가다. 전체 기판이 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열에 민감한 칩 부품, 기판을 사용하는 공정에도 적합하다. 프로텍은 기존 LAB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레이저 소스와 컨트롤러 개발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PLR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청을 반영해 고출력이면서 대면적 웨이퍼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는 빔의 면적은 6인치, 8인치, 그리고 12인치 등으로 세분화해 여러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 설치에 필요한 면적도 기존 메스리플로 장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그 다음 TSMC도 탐낸 프로텍 LAB 장비, 판매 불가 속수에 풀렸다. 프로텍의 초정밀 반도체 패키지용 레이저 본딩 장비 판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2, 3위권 OSAT 기업과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그간 세계의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프로텍에 러블콜을 보냈으나 해당 OSAT와의 계약 조건에 묶여 외부 판매가 제한됐었다. 이 계약이 최근 해제됐다. 5일 프로텍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지난 5월 중순에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다른 고객사에도 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텍의 레이저 본딩 장비를 업계에서는 LAB라고 부른다. LAB는 레이저로 1, 2초가량 칩에 국부적으로 열을 가해 다이와 기판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반도체 칩 다이와 패키지 기판을 붙일 때는 적외선 리플로 장비를 활용한다. 리플로는 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오븐 장비라고 말할 수 있다. 칩 다이를 올린 기판 등을 놓으면 벨트가 움직이면서 순차로 열을 받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5분에서 7분의 긴 시간 동안 칩과 패키지 기판의 전체가 열에 노출되면서 휘어짐과 냉난 문제가 발생했다. 첨단 칩의 경우 패키지 기판 두께가 더 얇아지므로 이런 문제는 보다 심화됐다. 프로텍은 미국 OSAT 업체와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B 장비와 공정을 개발했고 성과를 냈다. TSMC를 포함한 글로벌 OSAT 기업이 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프로텍을 찾았으나 외부 판매를 제한하는 계약 내용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했었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이 공법을 적용하기를 원했다. 프로텍 장비를 사지 못한 TSMC는 국내 레이저셀에 비슷한 장비를 2대 주문해서 활용했다.
그러나 특성이 좋지 않아 공정 확대 및 추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텍은 약 10년간 해당 공정 관련 레이저 기술을 개발해왔고 다양한 적용처를 염두에 두고 장비 라인업도 늘렸다면서 지난해에는 레이저 소스를 국산화하면서 원가 구조도 좋게 가져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프로텍의 경우 예전 삼성전자의 반도체 후공정 부문 투자 확대로 해당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한 차례 흐름을 만들어 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삼성 SK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장주 중 하나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프로텍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용 레이저 본딩 장비를 작년 자체 국산화하면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왔고 최근 앞에 보여드렸던 이슈처럼 수혜 기대감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예상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또 특히 관련 내용으로 해당 부문 기존 매출 비중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매출 관련 내용도 기대해볼 만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게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왜 이 종목을 이제와 언급하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은 내용으로 상한가를 만들었고 지금 숨고르기 기간이기에 앞서 이슈와 함께 최근 엔비디아를 통한 반도체 섹터 상승을 했을 때 충분히 다음 주의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매수 타이밍을 단기적으로도 노려봐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바로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겼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너무 많은 종목이 물려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